안녕하세요. 저는 아니,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는 발제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예. 과연 미국은, 과연 음, 미국은 음,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가라는 음, 제목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는 예, 세계 통합주의, 소위 말해 음, 모든 무역과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예, 전 세계를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는 것을 묶어서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음, 지구를 한 바퀴 뺑뺑뺑 돌려서 음, 엄청난 부를 창조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글로벌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리스트에 선봉에 섰던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이런 글로벌리스트적인 면모를 벗어던지고 예,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이 변했다. 음,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완전히 깡패다. 라는 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군사와 외교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진 예,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은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 관련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그 대명제는 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비롯된 거다. 어? 그러니까 예, 미국은 왕따를 자초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원래 처음부터 왕따였어요. 예, 이걸 왜 사람들이 몰랐냐면은 그냥 오늘날 우리는 세계 패권의 미국만을 보고 있으니까 그 과거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사실 뭐 교과서에 다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예, 옛날에 보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했던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예? 예? 유엔의 설립 이런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치 그 마치 이 좋은 예가 뭐냐면 그 누구지? 메르켈 아시죠? 메르켈. 예, 메리켈이요. 메르켈이 퇴임했을 때 예,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제 독일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 우리야 독일의 여자 총리가 그만뒀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예,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메르켈이었어요 총리가. 그래서 쉽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라긴 좀 모르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제 좀 머리가 좀 유치원 다닐 때 메르켈이었단 말이에요. 어? 예, 그래서 예, 원래 총리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메르켈 퇴임하고 남자가 되니까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근데 사실 세계를 좀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바본 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본 게 세계를 좀 돌아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우선적으로 많잖아요 사실은. 예? 트럼프도 그렇죠. 트럼프 바이든도 남자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나라 사실 독일이나 서구 사람들이 원래 해외 신이 좀 무지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 그 예, 자기가 현재 위치한 상황에 이 자기 그것이 당연시화되면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 이거예요 사실은. 예? 예, 자 그런 것처럼 애초에 이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어쩌다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예, 예,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미국은 세계 최강이 될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미국은 멍청해요. 어, 나라 자체가 멍청해요, 애들이. 응? 어허, 그래서 원래 세계 최강이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머리가 멍청한데 애들이 솔직히 세계 최강이 된다는 게 세계 최강 세계에서 리더가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응? 어허, 참 특이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었고, 어? 그 비밀 때문에 결국은 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돼서 지금까지 어쩌다가 세계를 이끌게 될 거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 입장에서는 어쩌다 왕따가 아니라 애초에 얘는 왕따였다. 왕따가 아닌 척 사기를 쳤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거의 속을 깜빡 속아 넣은 거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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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제 의견이 좀 풍 박사님한테 어떻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풍 박사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사실은 미국이 잘 글로벌리스트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 게 신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게 대두되면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잘 아다시피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해 좀 아니까 네, 과거 세계 1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일명 고립주의
해서 원로주의라고도 미국을 이제 하나요? 스스로를 자기를 대륙이라고 불러요. 대륙. 예, 워낙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대륙의회, 대륙보인데 자기가 이제 대륙이기 때문에 사실 사소한 다른 나라 문제에 우리는 관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고립주의 노선을 옛날에 탔었죠.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도 원래는 참전 안 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부터 왕따였다.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2외국어 얘기하잖아요. 예. 옛날엔 제2외국어로 영어를 많이 선택을 안 했대요. 오히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더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영어는 정확하게는 그 영국 연방 소속이었던 나라들끼리 통할 때나 영어를 썼고 예. 국제적인 위상의 국제어로 영어를 많이 안 썼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남미만 가도 사실 다 스페인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히스패닉계라고 하죠. 아니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제 영어를 쓰는 나라가 얼마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 그리고 사실은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동남아시아 쪽 가잖아요. 예. 의외로 프랑스어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거 이제 그 모든 표기법이나 이런 게 사실 프랑스식으로 다 바뀌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반미라는 게 있어요. 반미. 이게 빵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서부터 나온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프랑스 바게트를 이제 반미라고 한 건데, 예. 예. 그런 식으로 베트남만 해도 프랑스 영향이 컸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에 의외로 프랑스 영향이 컸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글로벌리스트로 대두돼서 나온 지가 사실 몇 년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미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강이 뭐냐는 착각은 왜 시작된 거냐면 미국이 일단 미국 이 명시공이 세계 최강이 된 지 솔직히 얼마나 됐냐 이게. 솔직히 말하면 100년도 안 됐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잘난 세계 최강에 등극한 지 10년 만에 개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적이다 최강이다 했더니만 아직 개망신 당한 사건 월남전. 예? 그쵸. 월남전에서 얼마나 이 미국이 처맞았는지 당했는지 헐리우드 자체가 패배주의를 흔드는 거예요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무슨 사슴사냥이라는 무슨 사슴사냥꾼이 사슴사냥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예 디언터 그 내용이 뭐예요? 사슴사냥 잘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월남전 가서 완전히 사람 폐일해가지고 사슴사냥 다시 하는데 진짜 그 친구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너무 그 페일이 돼버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뭐 그런 내용 막 하고 그러다가 왜 스타워즈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전에 얘기했나요? 예. 디어터 같은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그 마지막에 총 맞을 정도 내일을 향해 쏴라 이런 거 찍다가 갑자기 스타워즈 광선거 이더라고 특히 그 우주선끼리 대결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추억의 공중전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 간 거예요 완전 히틀러 같은 다스베이더 죽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이 트럼프는 미국을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미국을 되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애초에 트럼프가 말하는 구호가 뭡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문제는 미국이 정말 위대한 적이 한 번이 있었냐 이거예요. 사실 미국은 위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더라. 미국이 좀 현재 상황만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트럼프가 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우리 미국은 사실은 쓰레기 국가였습니다. 띨띨띨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나라 만드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된 적도 없는 위대한 나라 만드시다 이렇게 헛소리 해가지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미국을 더 골로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러니까 좀 말이 좀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계시고요. 다른 건 아니라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게 뭐냐면
예. 중국 시진핑이가 네.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 사이에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앞에 그 두 정상이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하고 저희가 와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TV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에 기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이 그 세계 무역 자유무역을 지원한다. 그에 비해 이제 미국은 고립무원으로 치닫는다. 예.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사실 쭉쭉쭉 대두되고 있어서 예. 지금 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의 합의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아닙니다. 시아파, 수니파의 대동단결 아니에요. 단순히 나라 그렇죠. 간의 평화가 아니라 예. 그 시아파, 수니파 각기 거의 10개 이상의 나라의 이슬람 국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슬람 문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 그 이슬람 문명은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눠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의 그 최대 그 거두 수니파를 이끄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시아파를 이끄는 게 바로 이란이고. 그렇죠. 이란이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종파로 사실은 그 분열돼 있어요. 이 이슬람이. 예. 그래서 이 두 종파가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을 부추겨서 예. 이 그 중동 아랍이 통합되는 걸 막아왔어요. 예. 누가? 이스라엘이.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통합돼가지고 한 번에 밀고 오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둘을 갈라치기를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사이에 안정을 도모했던 게 바로 천하 삼분지계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시아파, 수니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삼분지계를 해가지고 서로 견제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했는데 예. 이제는 그냥 연합을 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그렇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예. 아,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이게 지금 미국은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 예, 어떤 사실 건가요? 외교적으로는 멕시코가 갑자기 예.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더니 예. 미국 나빠요, 미국 쓰레기. 이렇게 우리 이제 미국이랑 안 놀 거야, 이제 브릭스 가입할 거야 이렇게. 브릭스가 뭔지 아시죠? 예. 중국 주도의 그 경제연합체 아닙니까? 지금 이란, 사우디 지금 다 거기 가입. 이번에 왜 대통령이 진짜 큰 문제냐? 브릭스에 이제 이란이 가입한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뭐냐? 이란의 제재를 했는데 브릭스라는 경제 힘체에 가입해. 그럼 브릭스 국가들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미국이- 무역을 예. 위안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제재를 해가지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굶어주고 이렇게 하던 게 뭐가 굶어주고 우리 잘만 돈 벌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아랍이 연합을 하면 얘네들이 다 산유국이라서 그렇죠. 에너지 패권 특히. 예. 예. 지금 왜 이제 얘네들이 그 중국 주도하에 손을 잡았느냐? 즉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아랍에. 네, 과거에는 최대 석유 수입국이 미국이었는데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석유를 퍼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동 필요 없다. 이 스스로 사실은 그 중동을 팽을 냈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반대 심리로 중국이랑 붙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은 최대 석유 수입국인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랍 국가의 문제는 뭐냐면 석유는 풍부하지만 그 밖에 공산품이나 이런 걸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세계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아랍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랍은 석유를 대고 중국은 아랍이 필요하고 있는 모든 생활 기자재를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달러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 갖고 환율 장난을 해가지고 이런 아랍 국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사오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 그 거래를 하는 달러를 빼버리니까 환율 장난질을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 바로 위안화로 받고 위안화로 주는 체제가 갖춰지면 사실상 위안화가 새로운 페트로 위안,
시대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군요. 네. 예. 이번 평화협정의 의미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다 미국이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지만 또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이 그래서 이제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네. 상황이 심각한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말하신 거는 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미국은 사실은 왜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 왜 월남전에서 졌는가? 왜 아프간에서 쫓겨났는가? 예? 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나? 독일은 어떻게 했나? 이거 연구를 해봤어요. 응? 예. 그때 엄청난 사실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응? 예. 뭔데요? 자, 독일이나 일본을 이길 때 어마어마한 윤당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얘네들이. 예. 사실 이게 사실 알고 엄청 동남이고 쓰레기 같은 짓이거든요. 특히 민간인 피해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싸웠나? 이게 사람들이 미국 위대, 미국 핵무기, 우주 개발 이렇게 현혹이 돼서 그 착각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미국이 할 수 있는 전쟁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 세계의 거대한 식민지를 만들었던 건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거는 이런 막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진짜 치밀하고 지능적이고 현명한 적은 예산으로 뭐 큰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정작 미국은 애들이 멍청하니까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안 통하는 나라랑 싸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는데 전환을 못하고 그냥 개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럼 왜 미국은 왜 멍청하게 이 방법밖에 모르냐 이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또 간단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제대로 된 전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다 공통점이 뭐냐? 심지어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다 그 역사 이래 전쟁을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그냥 본토 침략 관련해서 엄청나게 전쟁이 많아서 100년 전쟁도 있었고. 근데 그런 전쟁도 있지만 사실 중세시대를 겪었잖아요. 예? 예. 사실 외부랑 싸우는 것보다 내부의 그 내전이 더 많았고, 예? 예. 예? 그냥 공식적으로 각 나라 하나 100개씩 전쟁을 했어요, 최소. 예. 그러면서 전쟁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이 나라들이. 겁박이 좀 멍청한 짓을 가끔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고, 전략이 있고, 생각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별로 전쟁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응? 예.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보로 육군 위주로 싸웠잖아요. 특히 그 식민지 전쟁 이전에는 내전을 많이 하고 각 옆에 나라랑 싸우다 보니까 육군 전쟁을 많이 했는데 미국은 워낙 태평양 대상으로 고립된 나라니까 해군 위주의 원정 작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미국의 그 왕따의 사실 근본이 있는데, 왜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갑자기 왕따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왕따였는데, 예? 아무리 그 전까지 각 나라들이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세계 최강이고 세계를 리드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에이 더럽죠 참자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완전 허당이네. 얘들 왜 이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괜히 쫄았네. 이걸 깨달은 것이 심각한 게. 예. 그냥 이거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미국이 항상 특징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민사에서 실패한단 말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아프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진짜 전쟁 자체는 열흘 만에 끝내고 이 2달 만에 끝내고서 대박살을 내놨는데 정작 국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게릴라 전쟁이 그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미군이 들어가니까.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왜 이런 현상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론도 말하면 아까는 단순하게 했지만 가장 말하면 미국이란 이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면 사실 답은 간단해요. 예? 예. 미국은 국가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고 종교도 몰라요. 애들이. 예? 그냥 얘들은 어떤 나라니까 처음부터 역사인데 여기 가서 살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땅 좀 주고 좋다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살았어요. 살다가 종교도 그냥 영국에서 믿던 종교 믿자 그렇게 믿고 말도 아니 그러니까
언어, 글씨, 종교, 다 어디서 가져서 영국에서 있는 거 그냥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갖다 썼죠. 예, 그러다가 영국이 아이고 또 우리 국가 우리가 세금 줬는데 세금 미쳤다고 우리가 왜 내? 그러니까 아니 세금 그동안 지원하게 했는데 세금 내야지. 싫어 안 내. 그럼 혼자 나겠구만. 어쩌 그래 해가지고 7년 동안 싸워서 독립한 게 미국 독립전쟁이니까. 예? 네, 그렇죠. 그 역사도 웃긴 게 당시 그 뭐냐 수많은 미국의 현지인들이 이 독립에 반대했어요. 예? 예. 왜냐 사는 건 미국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영국이 조국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영국이 조국이라고. 아니 근데 갑자기 왕한테 반기를 들어? 근데 그 과정 중에 무슨 뭐 학살이 뭐 벌어졌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영국이 대처를 못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대충 내고 보니까 아니 원래 그 누구나 다 알죠. 미국 건국 한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슨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 협작지 세계치고 협작 다른 거 모르겠다. 협작지 사기치는 거 아주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영국 이민자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조국의 반기를 느끼게 한 거예요. 예. 이러면 세금 안 낼 수 있어. 제일 최고의 사기기가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이 독립할 때 제일 사기치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아니 영국 때문에 우리가 세금 많이 내게 생겼다. 세금 줄이려고 독립하자 했는데 전쟁을 하니까 영국이 달라는 돈이 한 100배는 거짓말을 좀 많이 못해서 한 100배는 점비를 지출해요. 어마어마한 도시를 줘요. 또 하나 그 13개 주가 당시 단합을 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싸우는 게 뭐냐? 아니 우리가 제대로 영국 왕한테 충성을 바치고 이제 영광을 우리 다스려 주세요. 해야지 영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지. 각 주는 자기 주인을 섬길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나라들인데, 그런 절차 없이 왜 우리가 섬겨? 우리 영광 안 섬기겠다. 우리 단합해가지고 영광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우리 주인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영광을 몰아내되 영반 정부는 절대 각 주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각 주가 알아서 독립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독립해라고 헌법에 기록해놨잖아요. 예. 그러고서 남북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전쟁 때 노예 문제 막 핑계대면서 뭐 독립한다고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독립해 해가지고 100만 명이 죽는 참상을 벌인 게 그 남북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만 열면 협작지를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그냥. 아주 거짓말이가 도 같은 거야, 이 미국. 애초부터 미국 시작 자체가 애들이 날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에서도 보면 재판 관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애들이 막 재판 쳐도 당시 왕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했듯이 당시 미국에는 뚜렷이 얘네들을 제재할 만한 정부나 그 집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까 인디언 학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서 애들이 사실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 민사에 실수가 있었냐? 아는 게 없어요. 민족 감정, 지역 그 종교 감정, 국가적 그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지해 이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은 국가면 국가인 거지, 종교면 종교인 거지, 뭐 이런 식의 민족이면 민족인 거지 하면서 백인만세 이러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그런 이제 쉽게 해서 초등 같은 그런 마인드로 각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 대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지어는 조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외국 가면 칭찬을 받는지 아십니까 혹시 풍박사님? 어떤 걸로요? 우리나라 사람들 행실이 바라요 외국 가면. 예. 근데 왜 바르냐 이거요. 그 나라 가서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국가가 욕먹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일 할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잘못하면 내 국가가 욕먹는다. 사실은 내가 재미난 얘기는 그 외국에 여행 갈 때 요령이란 걸 그 아는 사람이 말해줬는데 잘해서 칭찬할 때는 I am Korean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해서 비난할 때 뭐라고 하냐? I am Japanese, I am China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농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이건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원쌤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요. 일단은 과학자인 저 입장에서는 수치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얘기가 뭐냐면 왜 미국이
석유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음. 예. 이미 베네수엘라가 두 번째 많잖아요, 석유가. 그렇죠. 예. 예. 베네수엘라급 유전이 발견됐어요. 텍사스 쪽에.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급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오히려 암염을 녹여가지고 동굴을 만들고 거기서 석유를 역으로 수입해서 저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략 비축유거든요, 그게.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석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고립원으로 해치자라는데 사실은 일부러 미국은 자국 내에 있던 유전을 개발을 안 했어요. 예. 중동 거를 갖다 쓰고 자기는 유전을 했다가 언젠가 중동이 석유가 떨어지면 그때 미국 거를 파서 그때 가서 이제 산유국의 지위를 누리자는 게 원래 목표였던 거예요. 예, 아주 그 유명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런데 그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죠. 아직 중동 석유가 다 고갈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관련해서 이제 본질적인 이제 석유 문제를 좀 언급을 한다면 예. 이게 사실은 샴페인 일찍 터뜨렸다거나 미국에 추잡한 빅피처가 있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예. 아주 추잡스러운 어떤 거요? 그게 간단합니다. 세계 패권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예. 애초에 사실은 이게 애초에 한국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예. 아니,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한국이 세계 유일의 선진국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예. 그 두 가지 의미의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첫째 뭐냐? 진짜 선진국. 그동안 무늬만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무늬만 선진국이고 실제로는 그냥 그 맹추들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선진국이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민도.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민도가 비교가 안 된다. 얘들은 좀 강근을 했다고 감옥 간 것도 아닌데 좀 집에 좀 있더라고도 못 참고서 근데 우리가 왜 징징거리냐고 애들이 예. 국가의 위기고 세계의 위기라면 동참해서 어떻게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애들이 징징거리라 한다. 징징이들이라 이거예요. 예. 선진국이나 새끼들이 특히 미국 놈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후진국이었다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내가 이게 추접스러운 들어온 미국의 정책이고 이제 유럽 사회 쓰레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뭐가 아쉬워서 한국만 선진국이 되고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 못 됐겠냐 이겁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왜 하다못해 이란도 역사와 문화를 장악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남미 국가들이 솔직히 자원이 없으니까 인구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문화가 떨어집니까? 아르헨티나도 얼마나 서구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얘들이 악착같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얘들 조져가지고 선진국이 못되게 방해를 했다 이거예요. 이 서방 사회가 자기의 기득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의 본질은 신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음모였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이 변곡점이었거든요. 미국이 이 세계 패권을 한 것도 2차 세계대전 때문이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제국주의 세상이었잖아요. 몇몇 서구 제국이 세계를 나눠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이념과 부를 누리고 있다가 히틀러의 발언을 해서 거기에 왕따던 독일이 너 왜 우리가 왕따 시켜 다 부숴버릴 거 진짜 말 다 부숴버릴 거 해서 사실상 전 세계랑 서구 전체랑 전면전을 선포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났잖아요. 영국이랑 그냥 다 점령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식민지를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식민지를 상실했는데 그걸 다시 되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네? 일단 히틀러 때 완전히 완전히 다 나라가 거덜나가지고 싸울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무기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이제 이 과거 식민지 국가였던 사람들 속여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그때 세운 게 바로 그 중동 석유인 겁니다. 애초에. 그것이 바로 사우디와 미국의 그 페트로 달러 그게 사실은 그 본질이 단순히 안정적 석유 수입이라고 사기를 쳤던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안정적 석유 수입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석유의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하다 이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래요? 유럽의 탈산업화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탈산업화? 예. 그 탈산업화가 혹시 뭔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러다이프 운동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런 이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네. 그 기존의 제조업을 그동안 어른도 하고 그동안 많이 중국한테 뺏겼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제조업이 있었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할 때. 예? 예. 그거 자체가 다 망해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으로 다 이전되고 있다는 게 탈산업화예요. 예? 예. 예.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예? 예? 예.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 봉쇄. 예? 예. 그것도 러시아가 끈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인권이니 반론이 하면서 스스로 가스를 거부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모든 공장이 다 일괄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빵도 못 만들어요. 지금 빵 예. 만드는 것도 안 된대요. 하도 에너지가 올라서 빵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빵집도 문 닫는 거예요. 빵집이 문 닫는데 다른 공장, 자동차 공장, 무슨 뭐 펜트 공장 나가 나겠냐고. 예. 그 사람같이 망한다. 근데 이게 이 내막이 추악한 게 도대체 얼마나 올라서 에너지가 가격이 폭등해서 미로이 망하고 있냐를 봤더니, 예? 마치 우리나라처럼 올랐다는 거예요. 세계 1등 선진국이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에너지 비용이 거의 우리나라처럼 올랐다, 이거,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올랐다. 그래서 망한다, 이거. 아니,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 그보다 사실 더 비싼데, 더 비싼 에너지 쓰면서도 경제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유럽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갖고 받아들이는 에너지에 반의 반값으로 하고 있었다, 이거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예. 사실상. 그러니까 경제가 핑핑 돌아가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기극이었다, 이게. 유럽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개념이 뭐였습니까? 유럽이, 이 사람들 급료하고, 뭐, 주법 정치도 좋고, 뭐,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경제로 발전했다.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러시아산 값싼 석유를 갖다가 경제를 돌리니까 이물이 비교가 안 됐다 이거예요. 애초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얘네들은 유럽은 러시아산 값싼 석유 쓰지만은 다른 나라는 지금 힘들게 지금 비싼 배로 실어야 되는 사우디 석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동 석유들.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가 경쟁이 안 된다 이거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머지 국가들이 다 그냥 우리나라는 진짜 기적적인 거예요. 진짜 국민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경제를 이긴 거고 중남미 같은 나라는 그냥 다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근면이냐 하면서 뭐 민족성이 안 좋다 이런 개소리까지 사기 쳤다 이거 지금까지 이놈들이. 그게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러난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거 지금 아까 말했죠 이 석유의 본질은 뭐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시 아까 말했죠. 예. 뭐냐 여러 가지 원료가 됐죠. 예.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신제국주의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제국주의. 예. 쉽게 말해서 과거 제국주의하던 나라들은 선진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후진국, 중진국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앞잡이하는 애들은 중진국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과 비슷하게 세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하나 튀어나온 거라 이거죠. 예. 그게 바로 어느 나라였을까? 풍의 생각에. 우리나라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어떻게 진입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풍화상이 아십니까? 예. 일단은 코로나 때 모든 것을 다 선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역 지침이나 모든 것 다 한국을 스탠다드에서 가지고 왔죠. 네, 그렇죠. 당시에 독일 놈들의 힘을 그때 많이 깨달았다는데 사람들이 왜 깨달았냐? 그들은 한국과 고대를 뵙게서 갖다 박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날 이런 엄청난 우리나라가 IT와 마지막 제조업의 강국이 되기까지 과정이란 건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었냐 이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뭐 박정희 맨날 칭찬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 그 과정이란 게 특별한 게 있었냐 이거죠. 품어쓰는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선진이 됐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으니까 특별한 과정이 있었고
사실 없었어? 예 없어요. 그냥 나들 한 대로 농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업하다가 그 다음에 전자산업, 3차 산업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어? 그걸 하면은 이게 그 뭐냐 특히 이게 미국 그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옛날 어떤 식으로 이 선진국 진입을 막았냐면 우리나라 IMF 아시죠? IMF? 예. 예. IMF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건데 이 IMF 완전 사기였다 이거예요. 어? 그냥 유동성 위기였는데 단순히 그냥 그래서 이게 뭐야 이 돈의 흐름이 약간 막힌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 알토론지에서 다 빼먹었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 전부 51% 이상은 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경제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당시에.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근데 그런 과정 중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응? 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옛날 수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것이었냐. 굴뚝사업 열심히 하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장난질 쳐가지고 경제를 어렵게 한다면 알토론 같이 그 뽑아먹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통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방법의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그 중진국을 통제할 수 없다. 결국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 2차 굴뚝산업을 통제해야 돼. 1차 굴뚝산업을 통제하려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통제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에너지는 심해서 석유를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이 안 통하니까 석유 이외의 방법으로 굴뚝산업을 통제한다. 그게 뭐냐? 환경이라 이거. 환경. 어? 예. 이산화탄소 핑계대고 너 왜 석유 써? 석유 쓰지 마. 그럼 뭐 써야 돼요? 친환경 써. 친환경. 태양광, 풍력 이딴 거 써. 근데 그거 뭐 만들지 모르는데 만들지 모르지. 우리한테 비싼 로열티 받아가지고 비싸게 만들었어. 이거의 핵심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그 굴뚝산업 해가지고 중국처럼 국력 키우고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되고 싶어도 그 로열티 때문에 그 옛날 과거 소련 가스 중동 석유 장난질 치듯이 에너지 비용으로 다 터진다 이거 시간에서.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하면은 가장 먼저 반발할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중국이죠. 아니 중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 중국은 이거 나쁜 놈이네. 얘네들 뭐야 우리 굶어 죽으란 거야. 이 나라가 어디냐 그죠? 사우디라요 사우디. 사우디죠. 사우디 플러스 오펙이 전부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난 순간 전부 그 집단 반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계속 환경이 하면 사기를 쳐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예. 네. 근데 이제 얘기 나온 게 솔직히 이거 저거죠. 솔직히 쟤네들이 말하는 이산화탄소니 환경이 다 사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네? 왜 사기냐? 간단해요. 아니 이산화탄소가 왜 환경을 망치냐 이거예요. 지구에 열이 많은데 그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막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아니 그럼 반대로 아니 왜 열이 갑자기 많아졌냐 이거. 갑자기 자연이 미쳤어요. 뭐 갑자기 뭐 화산이 갑자기 다 분기탱천에서 폭발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안 줄여도 에너지 자체를 줄여버리면은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왜 얘네들은 에너지 자체를 줄일 생각 안 하고 이산화탄소 난리치냐 이거예요. 왜? 간단하죠. 에너지 자체는 선진국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난방인이 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에너지도 전기도 펑펑 쓰고 열은 지들이 많이 내면서 열 나가는 게 어려워서 이산화탄소 제재한다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에너지세를 걷어야지 왜 이산화탄소세를 걷냐 이 사기꾼들이. 에너지 자체야 뭐였더라 후진국이나 중진국은 생산을 위한 에너지고 걔네들 소비자 에너지면 어느 쪽에다 그걸 때려야 되냐. 얘네들은 사치품이고 이쪽은 생필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기를 쳤는데 그러다 보니 그거 사기 치다 보니 아까 말했지만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눈치를 깐 거예요. 이놈들 봐라. 그래서 사실은 셰일가스도 셰일가스인데 이걸 이용해서 중동을 사실 초반부터 사우디 길들이기에 사실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 사우디 플러스 오펙 전체를 길들여가지고 앞으로 벌어지는 에너지 파업에 먼저 대처를 하겠다고 한 게 사실은 얘네들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란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이 사실은 왜 대동강이냐 이 러시아까지 다 포함해요.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무슨 얘기냐? 이대로 서구가 주장하는 에너지 타령하고 그러면은 최소 10년 안에 모든 오펙이나 러시아 포함해서 에너지 수출국 기존의 그 지하정원 수출국들은 다 목에 목줄을 차게 된다 이거예요.
밥도 맘대로 못 먹고 거울도 맘대로 못 끄는 나라들로 전락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거다. 예. 예. 아, 얘기가 좀 일단은 장하면, 일단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예. 지금 드디어 이제 미국이 스스로 달러 패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래야 되는가? 사실은 왜 미국이 위대하냐면 이들은 달러를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달러는 국제 통화인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달러의 값어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국가 신용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환율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왜 국제 그 신용평가사들은 다 왜 미국 회사들 뿐이 없냐? 그러면 국제 신용평가를 사를 한국은 만들면 안 되냐? 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현재 주가 흐름이 월스트리트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회사들이 이 나라들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용평가를 조작을 하면 환율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대로 그 달러 찍어가지고 그걸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달 깎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 달러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넘쳐나서 달러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달러가 많이 시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흡수하겠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온갖 생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왜 그 페트로 달러 체계를 스스로 부정했을까? 사실은 오펙이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면 예.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저기도 세일가스도 그러니까 오펙은 주로 석유를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석유가 높은 가격이 되면 세일가스도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값을 높이게 되면 결국 그거에 따라서 달러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곧 석유이기 때문에 예.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보다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서로 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석유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무조건. 예. 예. 그러면 달러가 물건값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를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과정이 계속되면 달러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달러 더 많이 찍어서 뿌려야 되는데. 아, 예. 일성충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격을,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낮게 가져가야, 예. 그래야 세계 물류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돌고, 그러니까 지금 또 물가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석유값을 낮추려고 여러 가지로 수작을 부렸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아파랑 수니파를 갈라치기로 해가지고 서로 싸게 석유를 팔도록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석유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이 달러가 아니라 위안이 되면 위안화는 똑같은 위안화 주고 똑같은 양의 석유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위안화니까. 예. 그걸 달러로 다시 환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채권을. 때로는 그걸 팔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위안화 대비 달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반대로 미국을 양털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공세적 입장에다가 네.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수세적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냐, 오 대통령은 뭐 이란이 주적이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앉았으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건 내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내 식견에 따르면은 그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중동연합, 중국 중동연합에 한국이 지금 이번에 미국 방문하잖아요. 거기서 미국 만세를 외칠까지 심히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야, 한국 대표단이 지금 중동을 방문한다고요? 아니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죠. 아, 방미를 하는데 거기서 미국 만세를 외칠 것 같다? 네. 아, 근데 그거 당연하죠. 아니, 미국 가면 미국 만세, 일본 가면 일본 만세, 중국 가면 중국 만세지. 중국 중동 실효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아, 그 중동 싫어요? 내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봐야죠.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하는 거죠. 근데 나올 때 나오더라도 나름대로 바이든 날리면도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날리면을 할 정도의 강단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날리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강단 있는 사람이고. 그 뭐냐? 그 관련해서 그거에서 나중에 한번 따져보죠. 하여튼 이 석유 문제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쉽게 해서 석유 패권을 사실상 이미 상실한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결국 이 사실상 페트로 달러의 기본 시스템이 사실 망가져버린 거다 사실상 이제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또 이제 또 중국하고 또 붙으면 또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는. 중국이 그러기에 너무 욕심이 많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근데 이렇게 잘 굴러갈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체제는 이렇게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이제 페트로 위안 시대가 오면 예.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동도 발전시켜주고 산유국들을 막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중국은 그럴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그건. 이쪽을 차리겠다고 지랄을 하는 바람에 잘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은. 아니 사실은 잘 될 수가 없는 게요.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고하는 중요하게 H1달러 왜 망했습니까? 그 내용 자체 엄청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은 좋은데 내용에 가면 시궁창으로 빠져들었잖아요. 응? 예, 그렇죠. 왜 가니까 아니 1대1로 하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 그 나라 회사, 그 나라 자재 갖다 써야 되는데 자재는 그 나라 거 쓰는데 회사랑 인구는 전부 중국에 써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1대1로가 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아까 내가 말했던 이 사우디랑 이란이 대동 단결이 왜 문제가 되면 1대1로가 완성될 수 있다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예. 어쨌든 뭐 내용이야 또 시궁창에 빠지겠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짓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계획 자체는 1대1로가 확정되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아는 중국 교수도 사실은 미래의 한국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솔직히 지금 이 중국이 뜨는 이 진짜 이유는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멍청한 짓을 해줬다 지금까지. 예. 완전히 자기 스스로 그냥 거의 배를 가르는 짓을 수도 없이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싫어 차라리 중국이 낫다 식으로 계속 중국 쪽으로 붙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또 얘들 하는 짓까지도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또 중국 본색을 보일 거라 이거. 이놈 미국이랑 다를 게 없는 그 본색이 들어갈 거야 이거 사실. 그렇죠. 특히 그걸 설령 안 한다고 할지언정 당장 급해서 중국을 받아들이겠지만 핵심이 뭐냐? 중국이야말로도 미국보다 사실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인구도 많고 이런 것도 하고 완전히 잘못하면 모든 경제나 정치가 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어서 하고 있는 나라도 당장 급해서 중국이랑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중국을 결국은 배척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중국한테 온갖 은혜와 그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결국은 중국의 뒤를 칼을 꽂아가지고 중국이 전쟁을 벌인 적이 한 번 있어요. 현대사에서.
그게 예. 바로 중월 전쟁이에요. 중월 전쟁. 아, 월남전에서 그 엄청난 대성을 거둔 게 순전히 예. 중국 덕분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온갖 무기와 자원을 퍼줘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전쟁이. 예. 예, 예, 예. 월남이 뭐가 있어서 무슨 총이라도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까? 다 그냥 총 공장도 별로 없는 나라가 다 예. 중국에서 받아든 그 중국제 무기, 중국제 식량 가지고 버티면서 싸운 건데 전쟁 예. 끝나자마자 이 중국이랑 완전히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월남이 중국 왜 내용이야 이제 캄보디아 문제로 그 당시 친중이었던 캄보디아를 월남이 침공하면서 캄보디아 전쟁이 벌어지나 그러자 이제 중국이 왜 침공해 따지다 결국 중월 전쟁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갖고 중국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황당한 거예요. 그 엄청나게 퍼졌던 나라가 결국 그런 식으로 혹독한 배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국의 실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도 얘기하기를 어차피 미국은 이미 미운털 다 막혔고 중국은 어차피 너무 어차피 하는 짓거리 또 뻔하다 이거예요. 하는 짓을 떠나 중싸움이가 하는 짓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위협적이라 이거예요. 결국 안심할 수 있는 나라랑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할 거다. 예.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결국 한국밖에 더 있냐. 예. 아니 기술은 기술대로 있으면서 또 옛날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그 제국주의 과거 국가들처럼 난리칠 나라가 아닌 나라가 솔직히 한국 말고 더 있냐 이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경제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국의 미래도 사실 뻔하다. 사실 알고 보면 예. 이놈들이 특히 왜 그러냐? 사실 왜 중국이 그러냐면 사실 알잖아요.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뭐가 있냐? 그 장점이고 단점인데 미국과 다르게 납세하는 게 인구죠. 반대로 먹을 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왜 힘들게 1대1로 하면서 저런 바보짓 했나? 근데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먹을 입이 많으니까 당장 그렇게도 안 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얘들이. 중국 놈들이 아이러니하게. 중국 자체가 거의 미국에 비등할 정도로 강해지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지금상이다. 예, 왜냐, 자기 국민들 입 건사하기도 어렵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 둘 사이를 파고들 만한 제3의 국가가 세계 패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참 누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실제로? 아니,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재미난 얘기를 누가 해줬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사이좋은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 병합하면서 그때부터 제재가 들어가지고 웬만한 나라랑 사이가 다 안 좋은데 유일하게 한국하고만 사이가 좋았고 또 한국은 미국하고 사이가 좋은 유일한 나라였다 이거예요. 두 나라랑 사이가 좋은 유일한 나라가 사실상 한국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럼 한 가지 퀴즈를 해볼까요? 그럼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동시에 사이 좋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죠. 네, 맞아요. 그것도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 테헤란도가 있듯이 물론 이제 지금 이 7조 원인가 무슨 7조 원인가 7천억인가 하여튼 그 자금 문제로 경색이 되긴 했어도 상당히 우리나라랑 이란이 사이가 좋았고 사우디는 뭐 완전히 우리 주요 단골 고객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나라랑 다 친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이 나쁜 나라 딱 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요? 예, 북한만큼 다 사이가 좋아요 사실상. 경제교도 활발하고. 예. 그래서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되네요. 예. 사실은 아까 말한 왜 미국은 멍청한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사실 매우 어렵잖아요. 예. 중국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해주다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수입을 안 해주는 바람에 무역 적자가 계속 늘고 있죠. 예.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 수입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못 해준다 이거예요. 왜 못 해주냐? 옛날에 그 중국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옛날의 세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세계처럼 중국이 이제 중국 본인들도 수출이 좀 어려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예. 다만 중국은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나라보다 문제가 덜하지만 어쨌든 중국도 수출이 잘 안 되는데 그 수출을 위한 수입이었는데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그 수입을 한 게 그걸 뭐 예. 중국이 뭐 수입을 어떻게 해주자 수출도 안 되는데 이거예요. 수출 자재를 원래 수출용 자재를 수입하는 건데 그러면서 예. 결론은 뭐냐 내용 간단하니까 결국 우리가 중국이 뭐 삐졌다 그런 식으로 느끼지 인식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변했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 예. 세상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간단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만 안 변하고 남 변한 거 핑계 잡자 아무 짝이 쓸 없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예. 그런 점에서 차라리 지금 뭐 부동산도 망한다, 뭐 다 망한다는데 그냥 이 뭐야 뭐 그렇게 따지냐 그냥 다 망한 이왕 망한 게 다 엎어버리자 그냥 이참에.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왜 다른 나라 같은 이거 죽으란 얘기지만 우리나라 거는 이미 한번 해본 적 있다 이거 한번 해본 적. 예? 그게 뭐냐 IMF 때 한번 해본 적 있다 이거. 그렇죠. 우리는 IMF 때 완전히 원초에서 예. 한번 일어난 적이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는 못해도 한국은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못해도 한국이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 바꿔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바뀌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 환경은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 왜냐? 지금 일단은 한류가 있잖아요. 네. 일단 한류가 있고 뭐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옛날 같은 하나의 글로벌 세상이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나간다. 서로 분열되고 서로 대립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하겠다면은 그게 어떻게든 무역은 뚫어야 돼요. 예. 중국이라고 이제부터 무조건 중국한테 미국한테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근데 그 미국에서 직접 교육하는 게 꺼림직하고 뭐 간첩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장난질한다. 근데 이때 우리가 파고들어서 전 세계 그 중심망이 되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말로 우리가 세계를 이끌 시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얘기였고요. 예. 예. 다음번에 또 뵙지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편안하게 한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